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6월 11일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16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여정 1호 명령 동해함을 폭침하라. 2020년 8월 한반도 전쟁 대예언입니다. 요즘 김여정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 발언이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여정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스트래터지로 돌아서서 하루가 다르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생산된 극악한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첫 번째 단계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유지해오던 남북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남북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취해질 예정인 조치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군사 합의 파기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해질 조치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무력 도발입니다.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일 가능성이 크지요.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은 최악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은 가짜 평화기는 하지만 평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문재인을 중재자로 하여 미국으로부터 유엔 경제제재 조치 해제나 아니면 완화를 북핵 협상을 통해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과를 하나도 내지를 못한 채 장기 교착 국면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지 도발과 같은 준전시 상황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도 강화를 하고 나아가서는 외부, 즉 미국으로부터도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 경협 사업이라도 하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위기에 처한 북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트너로 믿었던 문재인이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돼 가지고 중재자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재선을 앞두고 외부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백두혈통 김여정을 앞세워서 판을 뒤흔들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지도발 이외에는 트럼프와 문재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카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김여정을 대남 총괄로 내세워서 도발과 같은 모험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김정은이 1.5인자로서 김정일로부터 후계 수업을 받을 때와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40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뒤에 김정은에 대한 후계 작업을 가속화합니다. 김정일은 2009년 당시 25세 김정은을 우리나라 국정원장과 7월에 임명되는 공수처장을 합친 권력보다도 훨씬 더 센 국가안전보위상, 당시에는 국가보위부장이라고 했죠. 에 임명을 해가지고 정보기관 겸 국가보위업무총괄자로서 국정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안목을 키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인민군 대장 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을 해가지고 군통수권자 겸 최고사령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 다음의 군서열로 군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김정은이 일종의 왕세자로서 정통성이 확보되어 있었지만은 북한 파워 엘리트에게도 능력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국지전이지만 전쟁 영웅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2010년 3월 김정일 주도로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도발을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직후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승계하면서 군 통수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순차적으로 조선노동당 제1비서 총비서인 김정일 자리를 비워두는 그런 의미로 나중에 위원장으로 호칭을 변경을 했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초헌법기관인 국방위원회, 지금의 국무위원회죠. 제1위원장, 나중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당군정에 걸친 최고 지도자로서 등극을 하면서 당군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북한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다시 김여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여정도 김정은의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올해 20일간 김정은이 종적을 감추면서 김정은 사망설이 한국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평소 지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함께 참석한 행사장에서 김정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변화된 위상으로 다가온 김여정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 권력 서열 2위죠. 1.5인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김정은은 본인이 지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김여정을 미래 후계자 또는 김정은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섭정으로 키우는 게 아닐까요? 김여정이 백두혈통이라 선골이기는 하지만은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와 남성 위주의 군대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홀로 서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기가 가장 좋은 것은 설사 단기 속전으로서 국지전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 영웅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은 성을 초월하는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여정이 2014년 26살에 장관급이자 북한 최고의 양대 실세부서인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제1부부장과 2019년 31세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이 된 후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정일도 1970년 28세에 당중앙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1973년 31세에 조직지도부 부장이 됐고요. 특히 조직지도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1994년 김일성 사후 최고 지도자가 된 후 사망할 때까지 37년 동안 김정일이 겸직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김여정이 밟고 있는 코스가 미래 권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남 총괄로 나서면서 보통 최고 지도자가 생산하는 담화를 김여정의 이름으로 내고 이것을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잃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여정이 한국을 상대로 어떤 수위의 도발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까요? 언제쯤 이것을 실행에 옮길까요? 다음은 저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아마도 8월이 가기 전에 잠수함 공격으로 해군 제2함대 소속 2 내지 3,000톤급 호위함 대개 한 수백 명의 그 승조원이 타죠. 그 동해함이나 동해급 호위함을 폭침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8월인가요? 북한이 2019년 6월 북미 협상이 결렬된 후에 1년 가까이 자력갱생을 외쳤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특히 코로나 이후 지난 4개월은 지옥과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돌파구가 필요했고,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2개월여 전점에 도발을 하게 되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트럼프가 해결책을 내기도 쉽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왜 동해함이나 동해급 호위함인가요? 2014년 천안함 폭침은 서해상에서 일어나는데 말이죠. 천안함은 1000톤급 초계함입니다. 승조원 46명이 사망을 했죠. 서해가 수심이 비교적 얇지만은 초계함 정도는 북한 잠수함으로 어뢰를 발사해서 쉽게 격침시킬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망자를 목표로 공격을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수함의 천국으로 작전을 수행하기가 훨씬 더 좋은 동해의 제2함대 소속 2, 3,000톤급 호위함인 동해함 또는 동해급 호위함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과는 달리 호위함은 대잠 기능이 있고 첨단 기능이 보강되었다고 하지만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을 식별해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중에는 전자파가 잘 전달이 되지가 않아서 레이더 탐지가 안 되고요. 오로지 음파로만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0m 물속에 있는 잠수함도 탐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깊은 동해에서야. 그런데 이 음파조차도 음향이 가지는 특성으로 해서 수중의 잠수함을 탐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 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고 큰 호수에서 송사리 한 마리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동해함 또는 동해급 호위함을 폭침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한국의 문재인은 공식적인 항의도 못할 것입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이 문재인 정권 이후 홀대를 받아가지고 유족들이 거의 강분하는 수준 아닙니까?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게 확실한데 북한의 생떼 논리만 받아들이는 문재인이 북한의 눈치 보느라고 억울하게 순국한 병사들 볼 낯이 정말 없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는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만일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승리가 확실하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북한 도발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노리는 최상의 해결책이 되겠죠. 아니면은 현재처럼 경제 상황이 호조를 보이지 않아서 재선 승리 가능성이 희박할 때 국제 안보 이슈, 즉 북한의 도발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선거에서의 반전을 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가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위기시에 지도자를 바꾸지 않는 미국인의 정서를 100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가 북한과 전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분위기만 띄우는 와중에 선거는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김정은의 셈법은 무엇일까요? 이대로 가면은 11월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것 같은데, 그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이 상대하기가 여간 버겁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트럼프가 경제를 회복시켜서 극적으로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핵 협상 놀이를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의 성패 여부는 경제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김정은이 도발하게 되면 국제 문제, 특히 안보 문제가 이슈로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8월에 동해에서 도발한 이후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야기합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트럼프가 본인의 공격으로 내세우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하는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같은 해결책을 내세워서 조기 수습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 도발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